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어 발음에 대한 자세와 좀 더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한 학습법을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일본어 공부하다 보면 유독 발음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다른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내 발음에 대해 평가하거나 내 억양이 좀 이상하다고 뭐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음은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은 자기 만족이자 자기 욕심이라고 봐요. 너무 엉망이라서 못 알아들을 정도면 그거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일본어 학습할 때부터 야 발음 뭐가 중요해 개나 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발음이랑 억양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머리 쥐어뜯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혜롭게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은 모두 방해 요소입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혹시나 제가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 좀 위축되거나 그러셨다면 제가 한 얘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는 자신감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아. 자신이 없어. 그럼 입 밖으로 나와요? 되도록 안 하려고 하죠. 막 누가 나보다 조금만 잘해. 그럼 야 나 못해. 야 네가 잘하잖아. 아니면 네가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안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도 마시고 또 보여지는 것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빛 좋은 개살구는 되지 맙시다 우리. 물론 저처럼 지도를 하는 입장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한국에 오고 좀 지나다 보니까 억양이 이상해지는 걸 스스로도 느껴요. 물론 매주마다 동생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고 오마 오카시죠? 야 와카텐다케도 사 참 그래요. 근데 다시 일본에 가면 나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어가 좀 어색해지고 그래서 언어라는 게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는 사실. 각 나라마다 특유의 발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했을 때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 나는 목요일이가 좋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어 할 때 한국인스러운 발음을 너무 멀리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게 원조입니다.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발성하는 법이나 억양이 많이 달라요. 물론 지역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지도를 해보면 정말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과 억양은 개인차가 큽니다. 외국어 잘하려면 말 많이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습관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롤모델을 선정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여자한 말투를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가끔 여자한 말투가 아니면 야쿠자 같은 그런 거친 말투를 쓰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바로 학습 자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여성어를 사용하고 선생님들도 여자가 많죠. 게다가 남자분들은 여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한 말투에 노출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 남자 말투 쓸 줄 압니다. 어라 거네어로 바가로. 물론 그거 남자 말투는 맞긴 합니다만 그걸로 무슨 의사소통을 하시려고요. 한국어나 영어는 성별의 차이를 잘 못 느끼니까 일본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같은 성별의 비슷한 연령대를 선정하는 편이 본인이 따라하기도 쉽고 남들이 봤을 때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난 이왕 외국어 하는 거 새로운 자아로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택한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내가 흉내내듯이 따라 해보고 가능하시다면 녹음해보고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일본 배우들 중에서 유명한 건 물론이고 활동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작품 수도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 이렇게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뭐 어른의 남자, 뭐 차분하고 좀 댄디한 느낌이다 이러면 다케노우치 유다가 그분을 따라 해본다든지 아니면 살짝 불량스러우면서도 약간의 허세가 있지만 뭔가 좀 매력적이고 여심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기무라 타쿠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부드러운 남자, 좀 투명하면서 뭔가 귀염사, 좀 웃는 미소가 예쁜 그런 배우라면 즈마부키 사토시. 그 다음은 멋있는 여자의 대명사랄까 중성적인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마미 유키. 그 다음은 완전히 여성스러운 여자한 차분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다케우치 유우코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귀여운 여자. 살짝 귀척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밝고 텐션이 높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시하라 사토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성격은 알 수 없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그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단순한 의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의하는 도구잖아요. 교양 있는 말을 쓰면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듯이 그런 의미에서 발음이라는 것도 결코 가볍게 여길 영역은 아니지만 그게 학습을 방해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니까 주객 정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철학, 여러분만의 템포로 묵묵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마다네!